우리가 그 시간에 에, 그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한다라든지 이러한 그 법의 지배 원리에 맞지 않는 그런 간섭을 함으로써 이제 이 시장 체제가 손상을 받고 그것은 결국은 경제적인 자유를 갖다가 침해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. 그 얘기는 경제적인 자유, 즉 재산권, 어느 특정한 그룹의 재산권을 갖다가 인위적인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강탈을 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의 지배 원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그 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,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방치하면 되는 것이냐?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더러 있긴 있어요. 이제 그 자유방임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.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죠. 자유체제의 이 시장체제, 이거의 기능을 갖다가 촉진하는 그러한 꼭 해야 할 역할들이 무궁무진하게 이제 많이 있는 것이죠. 그게 이제 뭐냐면은 폭력이라든지 사기를 방지하는 이런 역할, 그 다음에 재산의 보호, 계약 집행, 개인 간의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면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질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적인 그 집행, 그 다음에 뭐 사유재산의 보호, 이런 그 부분이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죠. 이런 걸 잘 해야 돼, 그렇게 잘 해야만 바로 시장이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이다. 라고 하는 것인데, 에, 예를 들어서 이제 사기,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런 사기를 방지한다라든지,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. 이런 부분에 잘못됐을 때 이제 생기는 문제, 이런 걸 보자면은 최근에 라임 자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 펀드를 운영하는 그 회사가 수조 원의 거의 사기에 가까운 그런 그 행각을 벌여서 이 개인 투자자들을 아, 이 피해액이 얼마가 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수사를 좀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엄청난 그런 아, 손실을 끼친 그러한 예가 있죠.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감독하고 그런 그 사기꾼들이 판치지 못하게끔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런 제도가 다 있습니다. 감독하는 그 기관도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터지는 것을 보면은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동안의 감독기관은 과연 무엇을 했을지 이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서민들이 재산을 박탈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서민을 보호한다라고 하면서 뭐 주 52시간이니 최저임금제니 이런 사람들이 그 결과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을 폭망하게 하고 또 이 투자 이런 거를 했는 그 선의의 그 피해자들 이 사람들을 또 폭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뭐 행복하게 하느니 뭐 정의의 원리를 뭐 어떻게 실천을 하느니 이런 식의 어떤 듣기에 그럴듯한 그런 얘기들은 좀 잘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대개는 뭐 어떤 지상에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듣기 좋은데 전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에, 그렇다면 이제 그 정부는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는 제발 간섭하지 말고 시장 원리에 맡겨서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. 이건 일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방임을 주장한다라든지 무조건하고 불간섭주의가 좋다. 이거는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죠. 해야 할 역할,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시장의 어떤 그 원리가 잘 작동이 되어 있는데
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그 제도적인 뒷받침, 이런 거를 잘 만드는 그런 역할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그 법치의 원리라고 하는 그 틀, 이거를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개선을 해보고 이런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권이 하는 그 일들은 그렇게 꼭 해야 할 그런 실험과 개선, 이거는 하지 않으면서 이제 이상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 법치의 원리, 이거를 깨는 일만 이제 하는 거,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하이에크가 오래된 이 책에서 이런 이 풍토,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정의, 이 저스트, 이거를 더 바르게 하는 그런 그 욕구, 코렉트하게 한다. 우리가 지난주인가 이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그 용어를 좀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요. 정치적으로 뭐 올바르게 한다. 라고 하면서 일종의 좀 위선적인 그러한 그 경향을 PC,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데 이 더 정의를 갖다가 더 올바르게 하겠다. 라고 하는 그러한 욕구, 이것이 오늘날 PC하고 상당히 닮은 그 발상인데 이런 것들이 대개는 법의 지배를 손상을 하죠. 그러면서 선의로 포장이 된 결과적으로는 이런 명령 강제 법의 지배를 갖다가 손상을 하면서 이제 이 체제를 갖다가 점점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사회주의 이쪽으로 이제 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자행이 되고 있다. 그러면서 오직 뭔가 어느 특정 계급한테만 보상이 가게 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더 이렇게 치고 나가야 할 기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옥죄게 함으로써 이제 전체 경제를 아, 피폐하게 하는 그런 것이 오늘날의 경제민주하고 골목상권 보고 대기업의 뭐 갑질 근절한다 하면서 이제 대기업을 옥죄고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대기업이 뭐 그야말로 갑질을 하는 부분도 있겠죠. 예를 들면은 이제 이 협력업체의 기술을 갖다가 뭐 탈취하는 그 과거의 그 관행도 덜어 있었습니다. 그런 거는 준엄한 어떤 이 법에 의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법치 원리에 잘 맞는 것이죠. 그거는 이제 불공정한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건 그것대로 이제 법의 이 지배, 이 원리에 맞는 그런 그 규제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죠. 그런 일이 있을 때는.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상한 갑질이라고 하는 이 용어, 이거를 갖다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쓰면서 대기업의 행동을 갖다가 옥죄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풍토는 사실 역사가 상당히 깊어서 하이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프랑스 혁명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미 200년 이상 됐다 하는 얘기죠. 프랑스 혁명이 나면서 실질적인 평등을 요구하는 그 개인적인 자질, 그 사람이 어떤 그 집안 환경에서 타고났느냐, 태어났느냐, 경제적인 현재 지위는 어떻느냐,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완벽한 실질적인 평등을 줘야 될 거 아니냐.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움직임.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면서 어떤 약자에게 동등한 몫을 주는 그런 인위적인 평등이 이게 해답이다. 그런 풍토가 이제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그 지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
프랑스 혁명서부터 오늘날 이 경제적인 이 자유, 이거를 손상을 하는, 경제에 있어서의 그 법의 원리를 손상하는 이 지적인 흐름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제 흘러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우리 사회는 서구,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그 서구 자유주의 국가, 이런 사람들이 오래전에 겪어서 이제는 좀 깨달아가지고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분야까지도 100년, 200년 전에 그 발상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가지고, 아,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적인 오만이라고도 할 수 있고, 또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한 그 발상을 갖다가 고집스럽게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굉장히 거세게 남아있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